할로젠이라는 녀석을 소개할 거예요. 알칼리 금속은 1쪽이죠, 1쪽. 1쪽의 원소들이 쭉 있잖아. 그리고 수소는 금속이 아니죠.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이런 것들이 1쪽에 있는 것들, 그 녀석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이름이 왜 알칼리 금속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알칼리 금속들과 또는 수소하고 1쪽하고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녀석들이 17쪽 원소들인데 17쪽 원소들을 할로젠이라고 해요. 할로젠. 그래서 1쪽과 17쪽 원소들을 좀 공부할 거다. 왜 쟤네들을 공부하냐면 반응성이 어마무시해. 반응을 엄청 잘해. 그 중에서 첫 번째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을 실험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볼게요. 소리가 안 나죠? 잠깐만요. 말썽이 있네요, 저는. 다시 할게요. 뭐냐? 잠시만요. 이런 걸까요? 소리가 왜 안 날까요? 소리가 안 날까요? 자, 잠깐 쉬는 시간 연장할까요? 여기는요? 다시 연결할게요. 우리나라 건가? 때리면 될 텐데. 이상하게 켜지다니, 역시나. 그랬어. 자, 편하게 있어요. 스트레칭 좀 하고, 편하게. 아우. 자, 얘가 1단계고, 얘가 자, 볼게요. 2단계고, 얘가 3단계입니다. 자, 종이컵에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물에다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이야?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나트륨을 일단 던지고 도망갈 거예요. 자, 나트륨 1단계 바로 투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물 위에 떠 있는 거 확인하세요. 물 위에 떠 있죠? 그리 화 안 나네요. 뭔가 생각보다 반응이 미지근한데? 자, 일단 1단계는 너무 작아서 반응이 거의 없었고요. 그럼 바로 이제 2단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넣겠습니다. 뭐 보글보글 나오죠? 자, 여기다 이제 불 살짝 붙여주면 자, 기억하세요. 수소기체가 나오는 거고요. 수소기체. 와! 자, 바로 일단 3단계 넣고 3단계도 반응이 좀 작을 경우 4단계 한번 만들어서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단계 넣을게요. 3, 2, 1! 물 위에 떠 있죠? 왜 이렇게 생각보다 미지근하지, 반응이? 원래 불꽃이 일어나지 않나요? 원래 불꽃이 안 나요? 오! 컨텐츠 망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알아서 불이 붙었네요. 폭발 안 하나? 꽝. 꽝. 오! 오! 깜짝이야! 야,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살아있죠? 저 살아있죠, 지금? 방심하고 있었는데 뻥 터져가지고 나 진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방금 봤던 여기까지가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 하나 볼게요. 나트륨이 이렇게 반응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기억해야 될 거는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불이 잘 붙었었죠? 네.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건조된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꺼낸 후 마른 유리판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런 것이 내용이 나오는데 잘 봐. 지금 얘네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석유 에테르 속에 보관되어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이죠. 왜 저기다가 보관을 해야만 하냐면 물하고 닿으면 난리 나니까. 공기 중에 물이 있니 없니? 있잖아. 수증기가 있잖아. 걔랑 닿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걔랑 안 닿게 하려면 기름으로 막아야 되거든. 기름으로. 기름과 물은 상극이니까. 그래서 석유, 기름이죠. 에테르, 기름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데 액체 파라핀이라는 건 나와요. 그 속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마른 바닥, 마른 어떤 유리, 마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라 있어야 돼. 여기 물기가 있으면 또 반응할 테니까. 그래서 그거 체크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칼을 이용해 쌀알 정도의 크기로 잘라보고 잘린 표면의 색깔이 잘라내기 전의 부분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볼 텐데요. 먼저 리튬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커터칼이에요. 커터칼로 알칼리 잘려. 금속은 무른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트륨을 잘라보겠습니다. 자는 단면을 보세요. 은백색 광택이 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륨을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린 표면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서 금속의 광택을 잃게 됩니다. 이때 광택을 잃는 속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칼륨이 가장 반응성이 크게 나타나서 자르는 순간 광택을 잃는 것을 확인해 볼 수 누가 제일 있습니다. 빨리 반응해요? 칼륨이죠. 칼륨의 반응성이 제일 크구나. 이번에는 알 수 있습니다. 증류수가 3분의 1 정도 들어있는 비커에 쌀알 크기 정도로 자른 각각의 금속 조각을 넣습니다. 먼저 증류수에 리튬 조각을 넣자 기체가 약간 발생하며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있죠. 기체는 수소겠죠. 이번에는 나트륨 조각을 증류수에 넣어볼까요? 리튬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증류수 안에서 알갱이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반응을 잘하죠. 마지막으로 칼륨을 증류수에 넣어보겠습니다. 불꽃 그러자 불꽃을 일으키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반응성이 크다는 거.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이 끝나면 각 수용액에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뭘 떨어뜨리냐? 봐봐. 이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는 실험이거든요. 방금 여기에다가 리튬, 나트륨, 칼륨을 넣었었잖아. 그치? 이 용액이 이상한 액성을 띠게 됩니다. 이상한 액성을 띠게 돼요. 그 액성이 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야. 근데 페놀프탈레인은 기억하나? 염기성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거든요. 페놀프탈레인의 원래 색깔이 뭐야? 보이나? 좀 더 내려봐. 원래 색깔이 뭐야? 투명합니다. 투명해요. 이름에 써있어. 페놀프탈레인. 비색깔이에요. 무슨 돼지가 있냐? 원래 무색 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처럼. 근데 얘가 염기성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자, 그럼 얘네들이 다 붉은색으로 변하는지를 실험할 건데 얘 실험하다 끊길 겁니다. 보세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몇 방울을 떨어뜨려 봅니다. 수용액의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끊었어요. 여기까지가 실험입니다. 눈뽕중에 눈 좀 감으세요. 자, 실험 영상을 좀 보고 왔어요. 방금 했던 실험이 책에 36쪽에 나와 있는 이 실험이 방금 봤던 그 실험입니다. 알칼리 금속을 자르고 광택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리튬 조각을 집어넣고 이 수용액을 염기성으로 만든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으로 그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리튬이나 칼륨, 나트륨을 물속에 집어 던지면 그 물을 무슨 액성으로 만든다는 거야? 염기성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염기성으로. 어떤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염기성으로 만들어지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자, M이라고 써있는 거 앞으로 시험 문제 자주 볼 거예요. M이 뭐냐면 메탈, 즉 금속을 말해요. 금속, 메탈. 금속을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 메탈은 그냥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금속이니까 자, 알칼리 금속, 즉 일족 리튬, 칼륨, 나트륨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가 염기성으로 바뀌냐면 얘입니다. 바로 OH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염기성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 OH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여기 OH죠. 잘 봐. 이 H2O는 우리 아까 연습했어요. 이 H2O는 물 분자 2개 있는 거잖아. 여기 들어있는 물 분자 2개에 들어있는 수소는 총 몇 개 있냐? 4개 있는 거야. 산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버리니까 수소 2개가 날아가는 거지. 수소 2개 날아갔으니까 수소 몇 개 남은 거야? 수소 2개 남은 거죠? 산소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얘네들이 뭉쳐지는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OH가 2개 만들어져. OH가 2개. 이 OH가 뭐야? OH가 염기성 물질입니다. OH-가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이야. 염기성. 다시 말해서 물에다가 이 메탈, 금속, 알칼리 금속을 집어넣으면 물에서 수소를 무득 내보내고 OH를 남겨놓기 때문에 염기성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염기성으로 바뀐다. 진짜야? 진짜 염기성이야? 페놀프탈레인으로 확인했더니 진짜야.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수용액. 그렇다면 이 알칼리 금속은 자기 혼자서는 염기성을 만들 수 있는 게 안 돼. 물속에 던져야 돼.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야. 수용액이 염기성입니다. 수용액이 염기성. 수용액이 되었을 때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수용액 상태가 염기성이 되었을 때 이걸 용어적으로 알칼리성이 되었다. 알칼리성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내 몸에 가까운 알칼리 이온수. 알칼리성 이온수. 알칼리성이라는 말 뜻이 약간 염기성 물질. 수용액이 염기성이 되었을 때 알칼리성이라고 용어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금속을 물속에 던지면 그 물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금속의 이름이 알칼리 금속입니다. 금속의 이름 자체에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거야. 시험 문제.
일족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다. 예외가 있죠. 수소라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일족 원소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쭉 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같은 것들을 알칼리 금속이라 하고요. 자, 칼륨보다 더 반응성 큰 게 루비디움입니다. 이제 이건 처음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칼륨보다 더 아래쪽에 있거든요. 더 원자번호가 더 크기 때문에 루비디움이 더 반응성이 커요. 실온에서 고체이고요. 은백색 광택을 띠죠. 딱 자른 단면 자체는 은백색이어야 합니다. 그다음 이게 체크. 밀도가 작죠. 계속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물에 뜨죠? 물에 뜨죠? 했죠? 물에 뜰 정도로 밀도가 매우 작다라는 겁니다. 칼에 잘릴 정도로 이거 무르다라고 표현해요. 칼에 막 잘려. 금속이 칼에 잘린다는 거 아까 봤죠? 우리가 아는 흔한 금속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알칼리 금속은 칼로 잘립니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 물과 반응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공기 중에 두면 산소하고 반응해서 광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체크,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용액을 염기성으로 만들죠. 아까 체크했던 부분이에요. 수용액을 염기성으로 만들고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큰지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좀 배우면 너무 쉽게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설명하면 암기야. 그래서 지금은 설명하지 않을 거고 일단은 칼륨이 가장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 알고 들어갑니다. 자, 알칼리 금속을 먼저 소개했고요. 이 알칼리 금속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잠깐 왼쪽에 사진을 볼게요. 자, 리튬은 우리 맨날 들고 다녀요. 휴대전화 배터리에 리튬이 들어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라고 해요. 리튬 배터리. 두 번째, 나트륨 같은 경우는 조명. 이게 나트륨 등이거든요. 약간 노란색 불빛을 띠죠. 기억나요? 불꽃 반응색, 나노 기술. 나트륨이 노란색인 거 알아요? 아무튼 그걸 이용해서 조명을, 노란색 조명을 만들어냅니다. 자, 비누하고 소금 속에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죠. 칼륨은 비료의 재료로 이용된다라는 정도를 일단 사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할로젠으로 넘어갑니다. 할로젠. 제가 아까 할로젠 얘기할 때 미리 아까 35쪽에서 여기에서 FCl, BRI 이렇게 체크하라 했죠. 요게 할로젠 원소의 대표적인 4가지 원소입니다. 할로젠 원소의 대표. FCl은 20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C, BR하고 I는 20번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네모칸을 쳐서 함께 외워주면 함께. 자, FCl, BRI 순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원자번호 몰라도 돼요. 35번, 53번인데 몰라도 됩니다만 이 순서 얘 다음이 얘, 얘 다음이 얘, 얘 다음이 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17쪽을 왜 공부하는지 아까 얘기했죠.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FCl-BrI는 위에서부터 FCl-BrI는 반응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혼자 너무 반응성이 너무 불안해. 그래서 옆에 있는 내 플로린이라면 옆에 있는 플로린하고 막 결합해요. 결합해서 약간 안정성을 띱니다. 그래서 플로린과 플로린이 서로 결합해서 안정성을 띈 물질을 F2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원자가 결합된 걸 뭐라고 그래요? 분자라고 하죠. 분자. 얘는 분자예요. 분자. 근데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야? 2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죠. 체크. 이원자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할로젠 원소는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원자 분자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단원자 분자 또는 1원자 분자라고 그래요. 하나의 원자만 있어도 걔가 분자처럼 활동하는 게 있거든.
걔가 바로 헬륨이에요. 헬륨. 걔는 너무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누구랑 반응을 하냐? 안 하죠. 헬륨 혼자 있어도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즉 분자처럼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걔를 반원자 분자 또는 1원자 분자라고 해요. 문제! 17쪽 할로젠 원소들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1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아니죠? 아니죠. 이제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어서 그럼 낚시질을 할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F2, Cl2, Br2, I2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상태는 외웠습니다. 기체, 기체, 액체, 고체. 기체, 기체, 액체, 고체. 순서대로 외워주면 되고요. 자, 색깔도 시험 문제에 나와. 색깔. 색깔을 암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창피를 무릅쓰고 암기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 먼저 플루오린. 되게 생소하죠? 플루오린. 플루오린이 뭐냐면 바로 치약에 들어가는 불소예요. 불소예요. 불소 도포한다. 불소가 플루오린. 그러니까 플루오린이 불소로 나오죠? 불소 성분, 불소. 그리고 흔히 불소라고 부르는 게 플루오린 성분입니다. 불소. 불소를 도포하면 왜 이가 안 썩어요? 세균을 다 잡아 죽이거든요. 그죠? 굉장히 살균력이 강합니다. 염소 같다 뭐예요? 수영장, 목욕탕 이런 거, 목욕탕 아니에요. 수영장 소독하죠. 수영장 소독하죠. 수영장 또는 워터파크의 그 특유의 냄새가 염소 소독 냄새예요. 살균은 살균, 균을 죽이는 거죠. 아이오딘이 뭐냐면 그 유명한 빨간 약이에요. 빨간 약. 상처 났을 때 바른 빨간 약 있죠. 세 가지 공통점이 뭐야? 다 살균 소독하는 역할을. 그만큼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저런 데 활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색깔을 외울 때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암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립니다. 플루오린이 무슨 색깔이냐? 네? 아직 이미지가 없죠? 잘 봐. 플루오린이 뭐의 재료죠? 치약의 재료죠. 치약을 가지고 이를 닦아요. 그 이가 노란색이에요. 됐죠? 그래서 플루오린 색깔이 뭐냐? 그러면 약간 옅은 노란색입니다. 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이미지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자, 염소 같은 경우는 색깔이 뭐냐면, 자, 이거 한 거야. 플루오린은 옅은 노란색이다를 외워준 겁니다. 염소가 노란색 은행잎 같은 걸 뜯어먹는 장면을 상상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생 암기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알려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건 쉬워요. 브로민이 BR이잖아요. 무슨 색깔이 돼? 브라운. 갈색, 오케이. 브라운색. 브라운이죠. BR, 브라운. 갈색입니다. BR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 보라색이잖아요. 쌤을 생각하면 돼요. 쌤이 맨날 쌤 와이프한테 듣는 얘기. 아, 아이 좀 보라고. 오! 네, 볼게요. 아이 좀 보라고. 유튜브 보지 말고. 아이 좀 보라고. 아, 네. 아이 보라고. 그죠? 아이오딘이 보라색인 거. 쌤을 희생해서 얘기하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색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쌤 암기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와요.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쌤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자, 얘네들은 누구랑 제일 잘 반응한다고 했어요? 금속, 수소, 즉 일족 원소들하고 굉장히 잘 반응을 합니다. 일족 원소 중에 나트륨 있죠? 17족 원소 중에 FCl, BRI, CL 있죠? 제일 잘 반응한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야? 염화나트륨 소금입니다. 이렇게 염화나트륨 같은 게 만들어질 때, 즉 나트륨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요. 소금이 만들어질 때 열과 빛이 나는 게 상상이 되나요? 그렇대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수소하고도 잘 반응한다며.
이 할로젠 원소가 수소랑 반응한 물질들이 얘야. HF, HCl, HBr. 그죠? 수소하고 반응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젠하고 수소가 만났지. 그래서 할로젠화 수소라고 불러줍니다. 용어 기억해야 돼요. 할로젠화 수소. 이 할로젠화 수소라는 용어를 딱 듣는 순간 아 HF 같은 거요, HBr 같은 거요 이런 걸 떠올리면 돼. HCl 같은 거요. 우리 알고 있는 것도 있어. HCl 이게 뭐야? 이거 물에 녹이면 뭐죠? 염화수를 물에 녹인 게 염산이에요. 염산. 산성이거든. 엄청 강력한 산성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다 던지면 이온화가 돼서 HCl이 이온화돼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돼요. 바로 이 H 플러스가 무슨 성을 띈다? 산성을 띈다. 아까 염기성을 띄었던 물질은 뭐였어요? OH 마이너스였죠? 얘는 HF, 이런 할로젠화 수소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산성을 띈다. 자, 이제 대칭적으로 외울 수 있어요. 아까 알칼리 금속은 물속에 던지면 OH-를 만들면서 염기성이 되죠. 근데 할로젠화 수소여야 해. 이 할로젠을 던진 게 아니라 할로젠화 수소를 던지면 거기서 H 플러스가 나오면서 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할로젠화 수소를 던진 그 수용액 거기다가 페놀프탈렌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지. 얘는 산성입니다. 염기성하고만 반응하는 거니까. 맞죠? 그런 것들 차이점 기억해야 하고요. 마지막에 반응성은 누가 크냐? 오히려 원자 번호가 작은 플루오린이 반응성이 또 커요. 반대로. 이건 또 왜 그런지도 뒤에서 원전자 껍질 개념을 공부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디 이용되는지 잠깐 볼게요. 자, 아까 했죠? 했네요. 자, 바로 문제 풀게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빨리 문제 풀어봅시다. 바람은 무조건 같은 원소만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FCL도 돼요? FCL도 되죠. 네. 됩니다.